이준석 대표가 이 전장현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서 대단히 비문명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장현이 제가 서울시에 있었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 공간에까지 와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투쟁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작년 연말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되어서 저상버스에서는 빨리 장애인들이 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꼭 어떤 정파적인 문제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전장현이라는 단체는 오랫동안 장애인 이동권의 어떤 보장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단체라는 점 좀 하나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들을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 대표라면 조금 더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경청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뭐 이런 시위 방식이 있는 것은 문명 사회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오다 보니까 어떤 네티즌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논란 자체가 없어야 되는 사회, 그런 사회가 문명 사회지 이런 시위가 없는 것이 곧 문명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선진국으로 더 발전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좀 성숙한 논의를 가져가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국민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들을 알고 있지만 우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 어떤 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표현들의 대상이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약자였던 사람들, 여성,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렇게 되면 좀 걱정되는 게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그런 공격을 가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고 그런 의식들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고요. 결국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머리를 맞대고 집권 여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머리를 모으고 또 국회도 함께 좀 노력을 한다면 지금 전장현이 뭐 당장 내일 아침부터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주장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예산의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지혜를 좀 정치권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게 되는데 말이죠. 당선인께서 따로 조율할 문제라는 것을 전 독대로 이해하지 않았고 조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두 분께서 비서실장들과 얘기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공식적 라인을 통해서 조율할 문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예. 물론 아마 독대를 하시면서도 하실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안보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을 하시면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 물론 비서실장들이 있긴 하지만 다 함께 얘기 나눌 수 없는 얘기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춘제나 여기가 큰 공간이 아니죠. 굉장히 뭐 한옥 한 채 정도 저는 되는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이 공간에서 하게 되면 본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자연스럽고 유영민 실장이 좀 늦은 김에 약주도 한 잔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걸 봐서는 좀 더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기에는 좀 적합한 장소로 보여지고요. 당선인 여론조사를 보면 말이죠.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당선인의 의지는 대단히 확고한데 여론은 반대 의견이 더 많던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론조사도 그냥 찬성 반대만 물었지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원래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5월 10일까지 무조건 옮겨서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 이렇게 아마 물었으면 더 반대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찬성 반대를 물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반대가 그런 정도에 그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선인께서는 저도 뭐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 여론조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큰 국가적인 일을 결정할 때는 과정이 생략되면 안 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많은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그 과정이 부실하고 예산이 많이 들면 결국 국민들께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불통을 넘어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지금 불통으로 비춰지고 있어서 뭐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도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원래는 허니문 기간이어야 되는데 부정평가가 굉장히 지금 높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초기에 어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과거 예를 들면 더 불통 또는 뭔가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특히 뭐 검찰권을 굉장히 남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갈 걱정들이 지금 국민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이 더 좀 소통하고 많이 국민 여러 의견들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선인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기대가 높은 게 당연한데 오히려 잘못할 거라는 대답이 더 많이 나온다. 이른바 저는 청계천 신드롬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강행하고 나서 반응이 좋았다. 예.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금 청와대 이전을 다시 그런 것과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우리 국민의힘이나 인수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도 좀 걱정이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들이 지금 생략되면 우리 사회가 또 그 당시 6년과는 다른 10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하실지 좀 걱정인데 그 의제가 뭐 50조 추경이라든지 어려운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왜 이게 청와대 이전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인수위가 여러 인물들을 발표했는데 새로운 인물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신선한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겹쳐 있는데 앞으로 조각을 하면서 여러 이제 인물들을 발표하고 하면서 좀 나아질 거라는 뭐 저는 예상도 합니다만 또 한편에 거기에는 리스크가 같이 존재하는 게 만약에 이 검증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조각에 발표되면 또 이 지지율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검증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발표하게 될 총리부터 시작해서. 국방부는 집행부서다. 그러면 지시가 있으면 명령이 있으면 따르는 부서다. 이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다만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저 대답을 통해서 대변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 대변인이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 안보 문제라는 것이 그 실제로 위협이 되면 그것은 사실은 안보가 아니라 전쟁이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좀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수위에 예. 당선인 주변에서 거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역대로 경호처장 예정자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또 현 청와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거친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안보 공백 얘기하는 거 들으니 역겹다. 뭐 이런, 이런 얘기를 표현도 했었죠. 하셨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들을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른바 윤핵관이 사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와 관련되어서 발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아까 말씀드렸던 당선인의 지지도 하락이라든지 원만한 인수인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는 당선인 쪽뿐만 아니라 인수위 그리고 뭐 가까운 분들이 네. 더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